이거 앞에 첫 페이지 피면 돼. 개념. 요거. 할게. 지율이 펴야지. 얘들아, 항 먼저 볼 건데 우리 뭘 항이라고 그랬지? 아는 사람. 항. 아무도 모르니? 만약에 3x 플러스 2y 플러스 7이 있었어. 그러면 항이 몇 개야? 3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에서 곱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는 항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단항식. 이것도 배웠었지. 우리 뭘 단항식이라고 그러지? 항이 몇 개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했어? 항이 한 개인 식. 얘를 단항식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다항식. 얘는 만을 다거든, 얘들아. 그럼 뭘까, 항이?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개수를 볼 거거든? 우리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쓰세요,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쓰세요, 이렇게 많이 배웠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맞아.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였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쓸 거냐면 항에서 문자 이외의 부분. 같은 말이지? 방금 제인이가 말한 거랑.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분배 법칙이 있었으면 괄호를 다 풀어준 다음에 정리를 해줬지. 그때 무슨 정리한다 그러지? 동류항을 정리해준다고 하잖아. 그럼 동류항의 의미는 뭐였어? 뭐가 같아야 됐어? 문자랑 차수가 같아야 돼. 우린 얘네를 동류항이라고 했어. 다 적었니? 지율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번에는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그리고 동차식 이렇게 배울 거거든? 자, 항의 차수 먼저 정리를 해볼게. 항의 차수는 뭐냐면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야. 오케이? 항에 곱해진 예를 들면 3x의 제곱이 있었어.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 왜? x가 2번 곱해져서.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은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얘는 몇 차식이에요? 하면 우리는 몇 차식이라 그래?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하면? 왜 제이님만 대답을 하는 거야? 4차식이라고 했지? 왜냐면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우리 몇 차식인지 찾았었잖아. 중1 때 배웠었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자면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것. 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동차식. 동차식 앞에 붙어있는 이 동은 같을 동이야. 그럼 결국에 뭔 말이냐면 모든 항의 차수가 다 어떻다는 걸까? 같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제는 예제거든? 자, xn의 제곱 마이너스 5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에 대해서 몇 차이고 y에 대해서 몇 차이고 x, y에 대해서 각각 몇 차인지 먼저 물어봤거든? 그럼 선생님 얘를 먼저 보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럼 얘는 x에 대한 4차식. 그리고 y에 대해서 몇 차식? y에 대한 2차식. 자,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일까? 그치, 이렇게 해서 틀리거든? 자, 봐봐. x, y는 보면은 각 항이 얘는 x가 2번 곱해져 있고 얘는 y가 2번 곱해져 있지. 그럼 문자 총 몇 개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x, y에 대한 4차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이따 끝나고 또 물어봐도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어떤 동차식이니? 아까 동차식 뭐였어, 얘들아? 모든 항의 차수가 같아야 됐지. 그럼 얘를 자세히 보면 얘는 x의 3차지, 얘 y의 3차지, 얘 x의 2차인데 여기 x가 또 있네. 그럼 결국 얘 x 몇 차 되는 거야? 3차 되는 거야. 얘도 3차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얘는 x, y에 대한 몇 차식이겠어? 뭐라고? 얘는 x, y에 대한 3차식. 얘들아, 이거 한국말로 써? 그래서 얘 동차식이라고 할 수 있지?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자가 많아지면서 다항식을 읽기 힘들기 때문에 다항식을 보기 좋도록 순서를 바꾸거나 동료끼리 더하는 것을 다항식을 정리한다 라고 하는데,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어. 얘는 그냥 그거야. 우리 높은 수부터 낮은 수로 차례대로 정리를 하는 게 점점 내려가지, 숫자가.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림차순은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 얘를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내림차순하고 반대야. 어떻게 되겠어?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거부터 높은 항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근데 얘는 정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한 문자를 정해놓고 그 차수로 해야 돼. 이건 이따 선생님 문제 보면 알려줄게.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얘가 중요함. 자, 그 다음에 5번. A, B, C를 다항식이라고 할 때 다항식의 덧셈, 곱셈에 관해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각각 적용하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얘도 배웠었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로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어땠냐면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랑 성립을 했을 때 같았을 때 얘는 교환 법칙을 사용했다라고 말했었지? 그치? 자, 근데 반대로 곱셈에서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았을 때 얘도 우리 교환 법칙이라고 사용했었지? 그렇지?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얘는 A랑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했는데 이게 BC 먼저 더하고 A랑 더한 값이랑 같으면 얘는 결합 법칙이 사용됐다고 했어.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 두 개의 식은 A랑 B랑 C를 더한 이 값이 같다는 게 성립이 됐었거든? 그치? 배웠었지? 자, 근데 곱에서도 똑같아. 먼저 A, B를 곱해주고 그리고 C를 곱했고 얘는 이제 B, C를 곱해주고 A를 곱한 이 값하고 같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 A, B, C를 3개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우리 A를 B랑 곱해주고 그리고 A를 C랑 곱해준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더하기면 더해주고 빼기면 빼줬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A랑 B를 곱해주고 A랑 C를 곱해준 거.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빼기였을 때는 A 곱하기 B 빼기 A 곱하기 C였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얘의 부호도 바뀌어졌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거든? 자, 첫 번째로 우리 다항식 덧셈, 뺄셈 했을 때 생각해봐. 다항식을 정리했었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너네도 알게 모르게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었냐면 정리해가지고 싹 쓴 다음에 동류항을 어떻게 했지? 더하거나 뺐지? 근데 얘는 결국엔 뭐냐면 개수끼리 계산한 거잖아. 맞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y 앞에 붙어있는 개수 얘네들끼리 계산을 한 거였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자, 다항식 예제야. A, B, C가 A는 이렇고
B는 요렇고 C는 요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 막연하게 있잖아 얘들아. A가 얘고 이거 계산하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B가 얘고 맞지? 이렇게 할 거지. 그 다음에 C가 얘고 근데 나는 이게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 언제 이거 하나하나 다 하고 있겠어.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나는 얘를 차수를 맞춰서 먼저 쓰려고. 이렇게 A는 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Y 지금 세제곱 쓰고 제곱 썼지? X의 내림차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 아까 내림차순 배웠지?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3Y의 세제곱. 그 다음에 B는 뭐 먼저 써줄까? 얘도 똑같이 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에 쓸 거 없잖아. 그치? 그러면 X에 대한 1차 써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Y의 세제곱 써주려고.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C 얘도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의 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 셋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 3차끼리 계산하면 뭐 나와?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사라지지 두 번째 있는 얘는. 그치? 그럼 이제 얘 보면 되겠지? 얘는 뭐야? 2x 플러스 2xy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끝에 거는? 4y 플러스 4y의 세제곱 이렇게. 난 이게 편하더라고. 그치? 너네가 편한 방법을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8번. 자, 다항식의 곱셈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당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계산 방법. 그럼 먼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부터 볼게. 얘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지수 법칙을 사용했어. 지수 법칙 기억나지? 이 뒤에 바로 지수 법칙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기억하면 돼. 기억 안 나면. 자, 그 다음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다음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얘네 둘은 똑같거든? 어떻게 했었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했어. 그치? 이게 너네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정의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뭔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이따 문제 풀면서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넘겨서 지수법칙 바로 나오지? 우리 지수법칙 얘들아 몇 가지 있었어?
자, 첫 번째. am의 제곱 곱하기 an의 제곱. 얘는 어떻게 했었지? a에 이렇게 지수들을 더해줬었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얘들아 잠깐 쓰지 말고 봐봐. 이거 두 번째 거는 우리 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았어? 나눴을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수 m이 m보다 클 때, 그치? 그다고 m하고 n이 같을 때, 그리고 m이 m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지. 그때 m이 m보다 크면 얘네는 두 개를 어떻게 해줬어? 빼줬으면 됐지. 그리고 지수가 같으면 우리 항상 뭐가 나오지? 1. 맞지? 왜냐면 2 나누기 2는 1, 3 나누기 3은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기억이 안 나? n에서 m을 빼주고 분의 2를 했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분수가 있었을 때 우리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만약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결국에는 분모에는 2가 몇 개 들어가? 5개 들어가지. 그리고 분자에는 2가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갔지. 그래서 얘 싹싹 지우면 얘 한 개 남고 얘는 2의 제곱이 남았잖아. 맞아? 그래서 뒤에 것에서 앞에 것의 지수를 빼준 걸 썼었지. 기억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그냥 약속을 하나 할 거거든? 무슨 약속을 할 거냐면 m하고 n은 우선 정수라고 해놓고 a의 0제곱은 한 번도 못 받겠지만 a의 0제곱은 정의할 거야. 세모는 정의한다는 뜻이야. 약속한다는 뜻. 1이라고 항상 약속을 할 거래. 오케이? 이때 a의 마이너스 m의 제곱은 얘도 똑같이 약속한대. a m분의 1로.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아까 세 번째 거 분수 있었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냥 알고 있으라고. 오케이요? 이때 m은 자연수.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써놓을게.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세모는 정의한다 라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렇게 생겼을 때는 m하고 n 그냥 곱했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또 예를 들어보면 2의 세제곱의 제곱이었어. 그 우리 얘는 2의 6제곱이지. 그 우리 지수법칙 문제 풀 때 뭐 2의 제곱을 a로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이렇게 봐볼까? 2의 제곱을 a로 바꾼대. 그래서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었어. 자, 근데 얘는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제곱이지. 맞지? 얘네 제곱이잖아. 이거를 2의 제곱에 쓸 수가 있어? a로 바꿔서? 이 상태에선 없지. 근데 얘는 사실 이 밖에 곱해진 거하고 안에 곱해진 거하고 위치를 바꿔도 얘는 2의 6제곱으로 성립을 하니까 바꿔줄 수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 a를 쏙 집어 넣었던 문제 혹시 기억나? 그래서 a의 세제곱이라고 했던 거? 이게 괜히 중요했던 게 아니거든. 여기에도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어떻게도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바뀐 것과 같다까지 알면 베스트. 오케이? 그러니까 안에 거하고 밖에 거하고 곱해진 게 바뀌어도 얘는 성립한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거. A, B의 n제곱. 얘는 A에다도 n의 제곱을 해주고 B에다가도 n의 제곱을 해줬었지? 그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B분의 A의 n제곱. 얘도 똑같아. 분모에다도 n의 제곱을 해주고 분자에다가도 n의 제곱을 해줬어. 근데 대신 분모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이제 예제. 자, 왠지 이것도 너네들은 친절하게 8분의 x제곱 y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 그대로 써놓고 뭔가 16분의 x의 6제곱 y의 제곱, 맞지? 이상하면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했을까? 마이너스 27 x의 6제곱 y의 9제곱 해가지고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싹싹싹싹 지워가지고 할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뭔가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자를 정리를 해주고 싶거든? 근데 우선 한번 풀어봐. 너네 푸는 대로.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 다 했어? 못해서 시간 좀 더 줘? 괜찮아? 저 봐봐.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먼저 개수를 먼저 볼 거야. 얘 8분의 1이지. 그럼 얘는 4분의 1이지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이 4가 분자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제곱했으니까 얘 16 되겠지. 그래서 나는 분자 여기다 16이라고 생각을 해놓을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8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하기예요. 점 찍은 거.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을 먼저 곱해주려고. 됐어? 그럼 이제 문자만 싹싹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문자는 얘밖에 없지 않겠어? 얘네들은 다 분자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x의 6제곱 y의 제곱, 얘 풀어준 거, 이걸 여기다 쓰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인수됐어? 응. 자, 그 다음에 분자. 우리 얘 써야 되지, 얘. 그치? 그대로 x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안 쓴 거 누구 있지?
얘 있지?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x의 6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이해됐어? 그럼 이제 숫자끼리 계산을 뿅 해보면 얘 약분되니까 2가 되고, 그치? 마이너스 27 있고 2 있지? 그럼 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4. 됐어? 자, 그 다음에 x의 6제곱 싹 지워지지? 그치? 그리고 y의 제곱이 2개 사라지니까 얘 7제곱 되겠지? 그럼 결국엔 누가 남아? 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10제곱 이렇게 남겠네. 됐어?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난 보통 이걸 써.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너네가 더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를 쓰라고 했거든? 자, 우리는 다항식 A를 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이거 얘들아 그냥 수학에서 약속이야. 몫은 항상 Q, 나머지는 R이라고 쓰거든 보통. 근데 갑자기 나는 뭔가 C가 좋은 것 같아 하고 몫을 C, 나머지는 뭐 F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F 썼어.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Q랑 R이라고 한단 말이야. 안 돼. 뭔가 나중에 헷갈릴 거야. 그럼 보통은 그냥 Q랑 R 쓰니까 이거 2개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냐면 이 A는 BQ 플러스 R이야.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봐. 초딩 때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보자. 7 나누기 3이었어. 우리 얘는 몫을 2라고 하고 나머지는 1이라고 했지. 그럼 결국엔 이 7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3하고 몫을 곱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뿅 더해줘서 나왔었거든? 이거 기억나? 기억나? 이게 그냥 문자로 뿅 변한 거야. 이 7이 A가 된 거고, 이 B가 3이 된 거고, Q가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돼서 그대로 써준 겨. 오케이? 근데 우린 좀 있어 보이게 곱하기가 생략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붙여서 써준 거야. 오케이? 근데 또 이게 있어. 아까 7 나누기 3이었잖아. 그치? 얘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었지. 근데 등식으로 써보면 성립했지. 근데 얘도 등식으로 쓰면 어때? 성립하지. 근데 얘는 우리는 나누기의 정의로 봤을 때는 얘는 틀린 거야. 그러겠잖아. 우리 나누기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몫을 넣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를 찾아줬지. 그래서 얘는 나누기의 정리로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해. 그러니까 난 여기다 이제 뭘 쓸 거냐면 단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들아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가 없을 때도 있지.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었지? 배웠지? 이렇게.
얘들아 혹시 글씨가 너무 작니? 괜찮아? 자 그다음 이제 예제 좀만 힘내. 예제 2개만 하고 쉬게. 알았지? 자 12번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대. 근데 나눗셈의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직접 나눗셈, 두 번째는 조립제법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 근데 처음에 직접 나눗셈이라는 거 먼저 해볼게. 자 우리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나눠볼 거야. x 마이너스 3으로. 자, 그러면 이 앞에 붙어있는 이 x가 이 x의 세제곱이 되려면 누굴 곱해줘야 돼? 우리 목하고 나누어지는 수를 곱했을 때 얘네가 나와야 됐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누굴 곱해주면 될까? x만 보면 이 x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 x의 세제곱이 뿅 나오지 않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얘네를 곱해가지고 이 x의 세제곱을 써줄 거야. 근데 얘에다가만 곱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뒤에다는 똑같이 딸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도 이 x의 제곱을 곱해줄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6x의 제곱.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우리 나누기 할 때 얘네들을 싹 어떻게 했지? 뺐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애는 그대로 내려왔었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x가 6x의 제곱이 되어야 해. 그럼 누굴 곱해주면 될까? 6x를 곱해주면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6x의 제곱? 근데 얘에다가만 곱해주면 안 되고 뒤에다가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또 싹 그어서 빼. 그러면 15x 남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끝에 남은 우리 저 5를 뿅 내려주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이 x가 15x가 돼야 돼. 그럼 마지막에 뭘 곱해줘야 되는 거야? 15를 뿅 곱해주면 되지? 맞지 맞지? 그럼 결국엔 얘는 15x 마이너스 45가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빼주면 결국엔 50.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x-3으로 나누니까 몫은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남고 나머지는 50. 이렇게. 그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냐면 우리 검산식.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어떻게 나왔냐면 x-3이랑 몫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줬더니 이 식이 나왔어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때 항상 여기 앞에 붙어있는 여기는 1차식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있는 얘는 상수.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조립제법을 쓸 건데 이거는 사실 잘 안 써.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를 풀 때 그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와. 그러면 빈칸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쓰는 거야. 근데 웬만하게 이제 나 이제 어느 정도 좀 치는데 빈칸 채울 수 있어 하면은 이제 직접 나눗셈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수만 먼저 쓸 거야. x 앞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얘는 뭐냐면 얘 3차였지. 2차 2개 붙어 있는 데는 없었지. 그래서 0을 쓰고 마이너스 3x
그대로 쓰고 상수 써준 거야. 여기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아까 x-3으로 나눴었지. 그러니까 x는 똑 떼버리고 3으로 나눠준다는 걸 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우선 얘를 나눠야 되는데 수가 없잖아, 여기 밑에. 그렇지? 그래서 2를 하나 여기다 뿅 내려줄 거야. 자, 내렸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하고 2를 곱해. 3하고 2를 곱해. 이 곱한 값을 여기다가 뿅 쓰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0하고 6 여기 있지. 얘를 더해줘. 그럼 그거를 밑에다가 쓰면 얘 뭐가 될까? 6. 됐어? 그럼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3하고 6을 곱해. 그럼 누가 나와? 18 나오나? 그렇지?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3하고 18을 더해. 그러면 15 나오지? 됐어? 그 다음에 3하고 15를 또 곱해. 그러면 45가 여기에 뿅 나오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니까 50.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어딨지? 얘는 사실 그냥 3이 아니었잖아. 뭐였어? x-3이었지. 그래서 나는 x-3으로 나눴더니 몫이 2x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나왔고 나머지가 50이 나왔어 라고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그냥 이거 두 개 곱해주고 쓰고 더해서 내려. 또 곱해주고 쓰고 더해서 내려. 이걸 기억해주면 돼. 오케이? 뭔가 편해 보이긴 하지. 근데 비추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 이 문제에서 보듯이 조립제법을 이용한 계산이 훨씬 더 간단했대. 그럼에도 직접 나눗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뭐냐면 조립제법은 있잖아, 얘들아. 다항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만약에 2차, 3차였으면은 되게 복잡해지겠지. 얘는 x-3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 근데 얘는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한겨? 근데 얘는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직접 나눗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조립제법을 한 번만 더 해보고 쉬자. 이거 쓰고. 넘어가도 돼? 자, 조립제법. 얘는 얘들아 아까 1차식인데 x 앞에 붙어있는 애가 개수가 1이어야 된다 했지? 방금 막. 근데 얘는 보니까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어. 싫게 생겼어. 그치?
그럼 얘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 2x-3으로.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붙어있는 계수 쓰는 거야.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근데 얘를 x-3으로 나누는겨? 여기 있는 얘.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했지? 처음에 이 그대로 내렸지. 그치? 자, 곱한 거 쓰고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곱한 거 쓰고 더해주니까 2가 나오고, 곱한 거 쓰고 더해주니까 5가 나왔네. 근데 이 끝에 있는 얘가 나머지였지. 그치? 됐어? 그럼 결국엔 어떻게 나온 거냐면 x-3에다가 해서 나머지가 5가 나왔지. 그치? 근데 얘는 x-3으로 나눈 거지 2x-6으로 나눈 게 아니잖아. 그럼 결국엔 얘는 2x-6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봐. 2를 곱해줬지. 지금 여기에다가. 그지? 그럼 우리는 어찌됐건 얘하고 몫을 곱했을 때 이 x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얘를 그냥 2로 싹 나눠준 걸 써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럼 나머지는 그래도 그대로겠지. 됐어? 됐어? 이해됐어?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2로 곱해줬으니까 당연히 몫은 반대로 2로 나누어 준 걸 쓴 거야. 됐어요?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해보자.